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방송에서 하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인류 최초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동안은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참과 방패, 그죠? 해커가 있으면 그것을 막아내는 보안적 기술이 발달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기술로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그런 기술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중개자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란 거예요. 모든 중개자. 예를 들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부동산 중개인. 누구는 서로 간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기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사를 빌려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연결하는 그 기술이 블록체인이 담보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매개체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왜 무섭냐면은 악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중에 은행마저도 없앨 수 있는 기술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은행을 뭔가 다른 의도로 쓰겠지만은 은행이라는 건 뭐예요? 한 나라에, 예를 들면 은행에 한국은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흔들 수 있는, 뭘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근데 이 블록체인이 최초 만들어졌을 때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 이거는 아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많이들 아실 거니까 그래도 뭐 아직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그 돈을 송금한다 하면은 여러분 다이렉트로 보내지 못하거든요. 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거쳐서 다른 사람한테 중개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 방식은 모든 것들 중개가 있어요. 중개. 그런데 블록체인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방식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중개인을 하나도 없애고 다이렉트로 어떤 분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건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방식입니다. 자, 최초 개발자가 있는데, 자, 이게 베일에 쌓여 있어요. 자, 지금처럼 엄청나게 전 세계를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파괴력 있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개발했다고 하면은, 정정당당하다고 하면은, 자신을 드러낼 거예요. 근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을 발명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처음에 이렇게 정체를 밝혔는데, 근데 누구냐, 그게 밝히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CIA가 특히, 그것을 찾는데 열을 올렸는데,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CIA 연개설마저도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누가 했는지 그것은 모르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해킹이 불가능하냐? 이것도 참 웃긴 얘기예요. 이거 해킹이 원래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해킹이 돼요. 왜 해킹이 되냐면 이거는 그 방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모나코인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그 사용하는 서버들에 대해서 모든 증명서를 똑같이 소위 그 계약서들을 증명서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은 100명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건데, 그 네트워크가 작으면은, 그러니까 발행할 때 진짜 발행한 것이 보다도 가짜로 발행한 것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즉
더 많으면 뭐야? 51%더 많아지면은 가짜로 만든 것이 51%의 공격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가짜를 뿌려붓게 되면은 진짜보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둔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네트워크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모나코인, 비트코인, 골드, 젠캐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냐? 나중에는 전 세계인이 쓰는 단일 블록체인을 쓴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작은 단위, 예를 들어 서버 몇백 개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51%로 해킹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인을 쓰는 거다라고 하면은 해킹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반 51%의 서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다 빌리거나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큼 뭔가 이득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커들도 돈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설적인 게 뭐냐? 전 세계 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은 전 세계인이 쓰는 블록체인, 이것이 앞으로 메타버스에 블록체인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전 세계인이 쓰는. 처음에는 이것을 그 가상화폐다, 이건 가짜 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터부시했지만은 이제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소름 돋는 게 있는데, 자, 비트코인을 초창기부터 썼던 그 기사에 나왔던 건데, 위즈 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해킹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뭐로 해킹이 당했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 비트코인 같은 거에 거래를 하려면 소위 지갑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지갑에는 자기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그 열쇠는 어떤 마치 난수처럼 발생된 여러 가지 숫자, 복잡한 암호화된 그런 숫자 키가 열쇠인데, 디지털 키인데, 그것이 온라인 상에 있으면은 그 열쇠 지갑은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모바일로 거래를 한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통장에 지갑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로예요, 제로. 근데 그런 유튜브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거 그렇게 해킹을 당했다는 사람, 피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체 소송을 걸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왜 그것이 해킹을 당하느냐? 키가 온라인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방법이, 그 키값을 이 사람이 베리칩 아시지 않습니까? 베리칩에다가 넣어서 칩을 박은 거예요, 진짜. 칩을 넣은 거예요. 키가 온라인에 없고 오프라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때만 그 살짝 대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해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일찍부터 베리칩을 받았다면 자기는 거부가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반화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이 성경에 예언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은 실제 그렇게 되겠구나, 어떤 보완적 이유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것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백신 여권, 백신 패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블록체인과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과 연결이 다 되면서 일반화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백신 패스, 백신 여권 이런 것들은 이것들이 짐승의 표로 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백신 패스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아직은 성경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그런 매매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증상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조만간에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나오죠. 아까 읽었던 17절만 읽을게.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실제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손에 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마 칩을 박는다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에서 여러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하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3, 2, 1, ignition. We have liftoff.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일론 머스크가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개발함으로 해서 정말 그 최소 비용으로 정말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실용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많은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다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통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적으로 옛날에 수많은 그 인공위성이 하늘을 감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명분은 뭐냐면 전 지구적으로 인터넷이 다 되도록, 예를 들면은 높은 엘리베이터 산이라든지 바다 한가운데라든지 좀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그런데 모든 곳에서도 인공위성 인터넷이 되게 하겠다. We can interact with the Neuralinks simply by pairing them to an iPhone, just as you might pair your phone to a Bluetooth 자, 이건 speaker. 뭐냐 보세요. The links record from more than 2,000 electrodes implanted in the regions of Page's motor cortex that coordinate hand and arm movements. 원숭이한테 칩을 박았는데 Neurons in this 지금 region 조이스틱에 선이 modulate 빠져 their activity 있거든요. with intended hand movement. For example, 그 some might become 모바일 more active 블루투스 when he moves his hand 연결해가지고 up, 머리로 and 지금 하는 거예요, others 머리로. when he moves it to the right. By recording from many neurons and feeding their activity into a decoder algorithm, we are able to predict Page's intended hand movements in real 머리로 time. 조종하는 거거든요. From 저거. Elon Musk on timing for Neuralink's FDA human trials. We'll briefly discuss Facebook's pending pivot to focus more on virtual reality and their rumored name change. We'll share an update highlighting Neuralink's key open roles, and then Neuralink got some recognition for being a top startup, alongside some recognition for one of Neuralink's leaders, Siobhan Zillis. We have a request for help with an ALS study, and then we'll close with some Neuralink metrics. Neuralink will attempt to solve a number of brain injuries and brain diseases. So our first application, for example, is to enable someone who
is a quadriplegic or tetraplegic to be able to control their computer or their phone just by thinking. And we've already demonstrated this actually with a monkey that can play video games and use a mouse cursor and click on things on a computer. And so we're very confident this will work. And hopefully we'll have our first human trials in the next allow us to use AR and VR technologies, or as an extension of what Neuralink is doing, we could actually ourselves be enabled with technology. The next evolution of the smartphone is going to reach the market eventually, whether it's wearable devices like Fitbits, Snap's Spectacles, or Facebook's Oculus Quest 2, or implanted brain-machine interfaces. The future where our brain is immersed in a virtual world is inevitable. As a human race, we are already spending countless hours online. Plus, when was the last time Apple released a new iPhone feature? It's time for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Seeing that this is where the industry is headed, how could tech giants like Facebook, Apple, or Google afford not to work on virtual reality and brain-machine interface projects? Facebook appears to be the tech giant leaning most into the virtual reality space. The company has worked on various VR initiatives in the past. It's been several years since they acquired Oculus VR in 2014, but the space is starting to heat back up, and it looks like Facebook is starting to prepare for their next major step as a company.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